서순의 여사 61세는 저녁을 준비하며 갈비탕을 끓이고 있었다. 창가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이 벽에 걸린 아들 결혼식 사진을 비추고 있었다. 보기엔 다정해 보이는 가족. 적어도 사진 속에서는. 엄마, 미리 말해주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가. 기대하지 마. 그게 아들과 2년 만에 통화한 첫마디였다. 안부도 없었다. 사과도 없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런 말조차 없었다. 가슴 한구석이 턱 막혔다. 누군가 얼음물 한 연동이를 그대로 쏟아부은 것처럼 차갑고 아팠다. 선물 하나 없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가져오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끊은 후 서 여사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아들의 웨딩 사진은 마치 그녀를 비웃는 듯했다. 그동안의 뒷바라지, 돈, 사랑, 미국 유학의 꿈. 돌아온 건 이 무심한 한 통의 전화뿐이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저녁, 아들이 자신이 잠든 줄 알고 마당에서 나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내일은 장모님 댁 들렀다가 바로 호텔 가자. 반은 장모님이 이야기해 놓으셨다. 용돈도 매달 보내주신다더라.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는 선물 안 챙겨도 된다. 그런 거 필요 없으시다더라. 그 순간 마당에 불어오는 바람이 갑자기 거세졌다. 마치 폭풍이 몰려올 예고처럼. 매달 자신이 보낸 돈이 결국 장모님을 위한 비자금이었단 말인가? 숭의 여사는 그날 밤 자기가 더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웠다. 배신감 때문일까? 아니면 자신이 가족 내 기승이로 밀려난 사실 때문일까? 그날 밤 정성껏 차려낸 저녁상 앞에서 아들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엄마, 저번에 엄마가 찾은 차 고장났어. 여기선 차 없으면 생활이 안 돼. 새 차 좀 사주시면 안 돼요? 망설임도 없었다. 부탁도 조심스러운 표정도 없었다. 그냥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도 아니고 정말 죄송한데도 아니고 그저 도와줘. 마치 그게 당연한 일이냐. 숭의 여사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하지만 테이블 아래에서는 떨리고 있었다. 이틀 뒤, 숭의 여사는 며느리와 처가 어머니의 통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엄마, 매달 보내드리잖아. 시댁은 전혀 모르셔. 걱정 마. 그 돈은 그녀가 매달 보낸 새말디였다. 타지에서 고생할까 걱정되어 보낸 돈. 그 돈이 바로 거기로 갔다. 그날 밤 서승의 여사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조용히 통장을 꺼내 들었다. 매달 빠져나간 금액, 등록금, 생활비, 자동차, 그리고 처가를 위한 돈. 승의 여사는 잠시 손을 떨며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문자를 입력했다. 내일부터 끊는다. 한 푼도 안 보낸다. 부엌 식탁 위엔 아직 내지 못한 겸원비 청구서 몇 장과 의사에게서 받은 재진 권유 메모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 집에서 그 누구도 묻지 않았다. 엄마, 어디 아프신 데는 없어요? 그날 오후 서 여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들과 며느리 앞에 앉았다. 엄마 딱 한 가지만 묻자. 그동안 엄마가 매달 보낸 돈, 그거 어디에 썼니?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고 아들은 잠시 담아나더니 고개를 들고 대답했다. 생활비요, 엄마. 엄마도 알잖아요. 미국에서 사는 게 얼마나 비싼지. 그럼 장모님 댁에 보낸 돈은 뭐니?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걸 누가 말했어요. 직접 들었어. 누구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 뒤로 들었다. 그녀의 말투는 단호했고 그 말에 아들은 처음으로 두려운 눈빛을 보였다. 엄마, 이건 좀 너무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 부부의 문제예요.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해서 한 겁니다. 옳다고. 엄마 약값을 끊고 장모님한테 돈을 보내는 게 옳은 거니? 그런 소름이라면 엄마는 재우지 못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도 좀 이기적이세요. 제가 결혼할 때 아내의 감정만 생각해 보셨어요. 장모님 댁은 형편이 어렵잖아요. 엄마가 저를 도와주면서 아내는 외면하면 결국 저보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갈라놓았다. 그때까지 침묵하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내 엄마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쪽에서 과연 너를 사위로 받아들였겠냐? 딸을 미국까지 보냈겠냐? 그럼 결혼 자체가 조건이었던 거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끝맺지 못한 문장. 하지만 순애 여사는 이미 모든 걸 이해했다. 잊고 지냈던 기억 하나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때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을까? 처가 쪽은 단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다. 결혼식 비용도 대부분 남편과 자신이 감당했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줘야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혹시 애초부터 모든 게 암묵적인 거래였던 걸까? 똑똑한 아들, 조용한 며느리, 그리고 그 뒤에서 조용히 손 내미는 처가. 그들은 자신을 돈 나오는 기계로 여긴 건 아닐까? 그날 밤 서 여사는 휴대폰을 뒤집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들이 보낸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다. 엄마, 그래도 저희는 가족이에요. 이런 사소한 일로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사소한 일. 그녀는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다. 깊은 깨달음 때문이었다. 만약 어머니가 자식에게 아니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끝없이 이용당하게 되는 걸까? 그리고 아들이 아내를 이유로 어머니를 속였다면 과연 이 이야기의 끝에는 무엇이 숨어있는 걸까? 서순의 여사가 소파 위에 놓인 아들 외투 주머니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작은 종이 한 장. 병원 진단서였다. 가임력, 추후 관찰 필요 호르몬 2차 검사 권장. 병원은 캘리포니아 소자. 환자 이름엔 며느리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차려낸 후 서 여사는 며느리를 부엌으로 따로 불렀다. 솔직히 말해보렴. 너희가 아이를 안 낳는 이유. 안 낳고 싶은 거야? 아니면 못 낳는 거야? 깜짝 놀란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사실은요. 저 문제가 좀 있어요. 언제부터? 결혼 전부터요. 순애 여사는 몸이 굳어버렸다. 손끝이 떨렸다. 알면서 그런데도 우리 가족한테 결혼을 허락받았다고? 저는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알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괜찮다고? 그게 누구한테 괜찮다는 거니? 남편한텐 괜찮을지 몰라도 결혼식에 돈 대고 유학비 보내고 매달 생활비 보내면서 손주 하나 기다리는 시어머니한텐 괜찮은 일이니? 공기가 얼어붙었다. 죄송해요. 저희는 나중에 입양이라도 할 생각이었어요. 그날 밤 서 여사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 맴도는 한 문장. 내가 며느리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다면 과연 결혼을 허락했을까? 그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인내, 포용, 그건 진심이 아니다. 몰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아들에게 물었다. 너 아내가 아이 못 낳는다는 거 알면서 엄마한테 손주 이야기, 약 보내고 보양식 챙겨보낸 것 그거 다 그냥 놔둔 거니? 그게 다 헛된 희망이라는 거 알면서도 엄마한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가 너무 실망하실까봐. 실망. 엄마가 실망하는 이유는 손주가 없는 게 아니야. 이젠 내가 더 이상 엄마 아들이 아닌 것 같아서야. 그 말은 공기를 갈라놓았고 아들의 가슴까지도 찢어놓았다. 그 순간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사실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에요. 미국 온 이후로 아내가 심한 불안장애에 시달리고 있어요. 의사만론 지금 상태에서 임신하면 산후 우울증은 물론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대요. 그럼 그 진단서는 뭐니? 그건 추기 검사였어요. 근데 엄마한테 진실을 말하면 엄마가 우리를 나약하다고 실패했다고 볼까봐 그게 무서웠어요. 신의 여사는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거짓말을 한 며느리가 문제인가? 그 사실을 알고도 침묵한 아들이 더 큰 문제인가? 아니면 늘 베풀고 늘 희생하고 늘 완벽해야 했던 덤바라는 존재가 진짜 솔직하지 못한 가족을 만들어버린 걸까? 과연 며느리는 단지 이민의 스트레스에 무너진 피해자일까? 아니면 서 여사가 모르는 과거가 더 숨겨져 있는 걸까? 그리고 아들이 그 모든 걸 알면서도 결혼을 밀어붙였다면 이 결혼은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단지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계획이었을까? 서순의 여사는 그동안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휴가 내내 주고받은 나이들, 친구, 눈빛. 그 모든 순간이 가시처럼 내리를 찔렀다. 휴대폰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던 그녀는 결국 10년 넘게 연락하지 않았던 한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영 언니, 혹시 요즘도 캘리포니아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나영 언니는 대학 시절 절친이자 20년 전 캘리포니아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 친구. 예전에 아들 유학 문제로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실시간 후 사진 한 장과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사진 속의 며느리 얼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한 중년 남성과 다정하게 심지어 자연스럽게 술잔을 들고 웃고 있었다. 저 사람 위부서버지 같아. 예전에 유학생들 상대로 장학금 사기친 적 있다는 얘기 들었어. 서순의 여사는 숨이 멎을 듯했다. 위부서버지. 아니, 분명히 아버지는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나? 처음 며느리를 만났던 나. 그녀는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안쓰럽고 애틋한 마음이 들었던 것을 선명히 기억한다. 그런데 지금 사진 속의 이 남자는 누구인가? 왜 둘이 저렇게 자연스럽고 가까운 모습인가? 무엇보다 왜 단 한 번도 이 사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가? 신의 여자는 머릿속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파티 장소는 아시아계 사업가들이 모이는 고급 네트워크 행사. 며느리는 몇 년째 직장은 없다고 말했지만 늘 바쁘다고만 했다. 아들은 매번 돈이 부족하다. 생활이 어렵는 말만 반복했다. 혹시 그들의 미국 생활이 말처럼 힘든 게 아니라면? 혹시 그들을 실제로 도와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건 아닐까? 한 생각이 스치자 온몸이 떨렸다. 처음부터 이 결혼이 미국에 가기 위한 계획이었고 내 아들은 그 계획의 수단이었던 건 아닐까? 마치 예전에 TV에서 봤던 다큐멘터리 한 장면처럼 비자, 영주권, 거주권을 위한 계산된 결혼? 아니야. 설마 그런 리가. 서 여자는 머리를 저으며 부정했다. 하지만 6년 동안 단 한 번도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거나 명절 인사를 한 기억조차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날 밤 서순의 여자는 마당에 나가 향을 피웠다. 누구를 위한 제사도 아니었다. 그저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한 오래된 습관이었다. 만약 이 모든 게 진짜 계획이었다면
내 아들은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 아이도 이용당한 걸까? 하지만 그녀는 곧 두려움을 느꼈다. 만약 내 아들이 모든 걸 알면서도 강요한 거라면 무엇이 그 아이를 그렇게까지 만들었을까? 사진 속 중년 남자는 누구인가? 며느리는 그와 어떤 관계를 숨기고 있는가? 그리고 서순의 여사가 지난 세월 동안 잃고 있었던 건 돈과 믿음만이 아니다. 정말 자랑스러워했던 자들 그 자체는 아니었을까? 서순의 여사는 책상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울리는 전화가. 서순의 여사님 되시죠? 이곳은 효진은행 특별자산관리팀입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7년 전 여사님 명의로 개설된 적금 계좌와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현재 해당 계좌가 공동 명의로 전환되어 있어서요. 공동 명의요. 전 그런 요청 한 적 없는데요. 새 공동 명의자는 한정희 씨입니다. 정희. 며느리 이름이었다. 신의 여사는 손에 쥐고 있던 전화기를 놓칠 뻔했다. 전 정말 그런 적 없습니다. 확인 재건 전과 해당 잠정은 한민재 씨 명의의 휴대폰 기기에서 OTP 인증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나옵니다. 뭐라고로?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한기가 스며들었다. 아들이 아무 말 없이 어머니 계좌를 며느리 명의로 바꿔놓았던 것이다. 현재 계좌에는 약 8,4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있습니다. 8,400만 원. 아직 손주가 태어나기도 전. 미래의 손주를 위해 따로 모아두었던 돈. 결혼도 하기 전부터 준비해왔던 사랑의 저금통. 그날 저녁 신의 여사는 재정 지원을 끊은 이후 처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 엄마 통장이 며느리 이름으로 바뀐 거 알고 있었지? 엄마도 아셨네요. 왜 그런 중요한 일을 엄마한테 한마디 선의도 없이 한 거니? 엄마, 그 계좌 사실상 안 쓰시는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아내 이름으로 관리하는 게 편해서 그랬어요. 편해서 미래 손주를 위해 모은 돈이 그냥 생활비 명목으로 쓰이게 된 게 편해서. 엄마는 너무 계산적이에요. 돈. 여긴 미국이에요. 물가 오르고 스트레스는 심하고 아내는 병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핑계요. 엄마 명의 계좌를 몰래 가져갔어도 괜찮다는 거니? 엄마, 그렇게 꽉 막히게 굴지 마요. 저도 제 가족을 책임지고 있어요. 엄마는 자기 입장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녀의 가슴을 재었다. 가족을 만들었다고? 그 가족의 결혼식, 유학비, 자동차, 생활비. 그건 다 누가 내는데? 엄마는 한 번도 제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어주신 적 없어요. 항상 줘야 한다는 생각만 하셨지. 그게 아니야. 엄마가 못 믿은 게 아니라 넌 아직 한 번도 엄마가 믿을 수 있게 만들어준 적이 없었어. 그 통화가 끝난 후 서순의 여사는 몇 시간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밥도, TV도, 휴대폰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아쉬운 건 돈이 아니었다. 정말 아픈 건 자신이 아들에게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 3일 후 직접 은행을 찾았다. 직원이 말해줬다. 공동 명의 변경은 한민재 씨 명의의 휴대폰에서 인증된 OTP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언젠가 자신의 천사 같은 엄마라 부르던 그 아들. 이젠 자신의 단순한 현금 계좌쯤으로 여기는 듯했다. 이건 단지 아들의 실수였을까? 아니면 며느리 정의를 중심으로 짜인 더 큰 계획의 일환이었던 걸까? 왜 늘 힘없고 조용하던 정의가 가장 큰 금액의 계좌 명의자가 되었을까?
그리고 서순의 여사가 아직 모르는 건 서순의 여사는 참수처럼 점심 준비를 하려던 참이었다. 남편 한씨가 말했다. 나 잠깐 옛 친구 좀 만나고 올게. 참수와 다름없는 말투였다. 그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잠시 후 옆집 이웃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서 여사, 지금 남편분 기차역 근처 카페에서 어떤 사람이랑 앉아있던데 혹시 그 사람 며느리 아버지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 사람 은퇴하고 미국에 있는 거 아니었어요? 왜 한국에 있죠? 그녀의 심장이 요동쳤다. 남편이 돌아온 그날 오후 서순의 여사는 조용히 물었다. 오늘 누구 만나셨어요? 그냥 옛날 친구. 그 옛날 친구가 아들 자민의 그 사람이에요. 남편 한씨는 잠시 말을 멈췄고 고개를 떨구었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젠 말해야 할 것 같아. 그때 아들 결혼 준비할 때 처가 쪽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잖아. 딸을 빈손으로 보내는 게 창피하다고 하길래 내가 그 사람한테 5천만 원 줬어. 5천만 원. 그걸 왜 줬는데요? 그냥 명목상으로 그쪽에서 준 것처럼 하려고. 식장에서 최소한 모양새는 있어야 하잖아. 우리 아들도 체면이 있고. 서순의 여사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그동안 가난하지만 성의는 있는 집이라 믿었던 처가. 그 믿음마저 연극이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너무 잘 아니까? 당신이 반대할 거란걸? 근데 그 집도 딱하잖아.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진 병환에 시달리고 난 그저 아들 위해 조금 도와준다고 생각했지. 당신이 조금 도왔다던 그 돈. 지금은 아들이 휘두르는 채찍이 됐어. 그 채찍을 들고 있는 손이 우리 아들이라는 게 더 아파요. 40년간 단 한 번도 자신을 속인 적 없던 남편이 그날따라 작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땐 진짜 그럴 줄 몰랐어. 그냥 지나가는 동호제인 줄 알았는데 그날 밤 서순의 여사는 지난 기억을 곱씹었다. 결혼식 날 처가 식구들은 늦게 도착했다. 선별례 자리엔 손편지 하나로 대신했었다. 5년 동안 한 번도 시댁에 먼저 인사 온 적 없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편과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사실. 결혼, 유학, 미국 생활. 그 모든 게 이미 짜여진 각본이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나는 마지막에야 그걸 알아차린 반대지였나? 그날 밤 서순의 여사는 의문의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제목엔 단 한 줄. 정의가 외동딸이라고. 믿으셨나요? 본문엔 오래된 주민등록등본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세 개의 이름. 이 미자정의. 그리고 붉은 줄로 그어진 한 이름. 정경. 정경. 누구지? 그녀는 속삭였다. 그 어떤 자리에서도, 그 어떤 날에서도 며느리는 단 한 번도 건비의 존재를 말한 적 없었다. 정경은 누구인가? 왜 그녀의 이름은 등본에서 지워졌는가? 혹시 너무 어두운 과거를 덮기 위해 정의가 취승년처럼 미국으로 보내진 건 아닐까? 그리고 그녀의 아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일까? 아니면 이미 빅숙이 그 가면부대 일부가 되어버린 것일까? 자신이 평범한 전업주부에서 호적을 조회하고 주민등록 기록을 뒤지고 국제 송금 내역까지 추적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은. 하지만 정경이라는 이름은 잔잔하던 그녀의 인생에 돌을 던진 듯했다. 그 이후로 그녀의 마음은 한시도 고요한 적이 없었다. 젊은 시절 구청에서 주민센터 봉사를 했던 인연으로 그녀는 조용히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름 한정경. 출생
1989년 정의의 친언니 천재선택 전출 현거주지 불력 후적 이탈 시점 2015년 마침 아들이 유학을 떠난 자와 동일했다. 너무도 완벽한 두연이었다. 언니가 사라진 시점에 동생은 미국으로 시집을 갔다. 서 여사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아들의 유학 시절 사진들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시선이 멈췄다. 사진 속 세 사람. 가운데는 아들. 그 옆에 낯선 여성. 정의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고 지적인 인상에 어딘가 날카로운 눈빛. 사진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챔스 점프 헬팀 어세셋젤 다운 더 파스트 윗. 정의가 아닌 정경. 분명히 그녀가 처음 미국에서 아들을 맞이했던 인물이었다. 혹시 아들이 처음엔 정경을 만났고 나중에 동생을 소개받은 건 아닐까? 서 여사는 오렌지임 중 나의 사는 친구에게 연락했다. 그 친구는 예전에 한인 유학생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며느리 언니의 이름을 묻자 상상도 못한 대답이 돌아왔다. 정경이요. 유명하죠. 통역 겸 유학 알선하던 사람이에요. 가짜 손유 만들어서 비자 신청 도와주기도 했던 걸로 아는데요. 동시에 지인의 딸을 통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아재 계좌의 국제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그 안엔 매달 300에서 500달러씩 총 2만 달러 이상이 한 계좌에서 꾸준히 송금되고 있었다. 송금자 이름 K.O.한. 계좌 등록명 형한. 위치는 미국의 한 지방은행. 정경이 아들을 후원한 것일까? 아니면 투자한 것일까? 호적에서 지워진 언니. 미국 공항에서 아들을 맞이한 사람. 초기 정착을 도와준 사람. 그리고 조용히 사라질 사람. 그 자리를 대신한 건 동생 정희. 정경이 직접 며느리가 되지 않고 자기 동생을 우리 집에 들여보낸 거라면 사라진 게 아니야. 뒤로 물러섰을 뿐이지. 자신은 빠지고 가족 전체를 한 발짝 앞으로 내밀게 한 거야. 서 여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가 묻자. 너 정경이랑 예전에 무슨 사이였니? 전화기 너머의 침묵. 그리고 짧고도 묵직한 대답. 엄마, 그 얘기는 다시 꺼내지 마. 다시 꺼내지 말라네. 다시 꺼낼 일이 있다는 거잖아. 우리 한때 많이 가까웠어요. 근데 정경이 직접 말했어요. 우린 안 닿는다고. 그러고는 정의를 소개했죠. 그럼 이제야 알겠네. 엄마가 왜 지금까지 모든 게 이상하게 느껴졌는지. 아들과 정경. 과연 그 관계는 어디까지였던 걸까? 지금의 결혼은 사랑일까? 아니면 정경이 만들어낸 결표 위로의 보상 결표에 불과한가? 정경은 정말 동생을 위해 물러난 걸까? 아니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더 깊은 이유가 그녀의 퇴장 뒤에 숨겨져 있는 걸까? 하지만 바닥은 아직 끝이 아니었다. 그날 밤 집에 막 들어선 그녀에게 언니의 딸, 조카가 한 통의 파일을 전송해왔다. 그 파일은 정의의 대학 시절 남자친구가 옛 휴대폰에서 추출한 메시지 기록이었다. 폰을 초기화하기 전 미연이 찍어둔 스크린샷이 남아있었던 것. 정경님이자 엄마. 이 집은 생각보다 쉽게 속아. 그 집 아들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 이미자 정경. 정의만 내 말대로 하면 돼. 넌 무사히 빠져나온 거지? 정경 이미자. 응이 다 정리했어. 정의는 그 남자 오래 붙잡을 수 있을 거야? 사랑은 필요 없어. 안정만 되면 돼.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잖아. 이미자 정경. 그래. 정말로 마음 지지 않게 해. 결혼은 남자가 아니다. 그 집과 하는 거니까.
순애 여사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사람은 필요 없다. 저로는 그 집을 위한 것. 나는 빠져나왔어. 정경이 먼저 아들과 연결되어 미국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빠져나왔고 대신 정의를 넣었다. 정의는 처음부터 계획된 후속 카드였다. 서 여사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엔 더 이상 둘이 정말 살아난 걸까? 다 아니라 내 아들은 처음부터 말판 이의 말이었나? 라는 질문만이 맴돌았다. 정의는 항상 지나치게 얌전하고 무조건 수긍하는 태도였다. 아들은 결혼 생활 내내 무미건조했다. 아내에 대한 애정도 애착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혼을 언급한 적도 없었다. 통화 내용은 항상 돈 이야기뿐. 감정이나 진심은 없었다. 두 사람 모두 깨질 경우 드러날 진실이 무서워. 이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녀는 그렇게 느꼈다. 순애 여사는 거실 한쪽에 결혼식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시절엔 모두가 웃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삼천 어려운 집에 마음을 베푼 착한 시어머니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했다. 자신은 새 인물이 주도한 인생 리셋 프로젝트에 동참한 투자자였을 뿐. 조카의 친구는 정정영희의 미국 은행 계좌 송금 내역도 전달해왔다. 수신자, 이름 없는 베트남 계좌. 송금 메모, 여동생 합. 기간 2013년부터 2015년. 총액 17,400달러. 정의는 단순한 제역이 아니었다. 장기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었다. 가족 전체가 그녀를 투자 전통처럼 키운 것이다. 아들은 정말로 속은 걸까? 아니면 모든 걸 알면서도 체면 때문에 묵인한 걸까? 그리고 이 결혼극의 최종 연출자는 누구였을까? 정경인가? 아니면 그녀의 어머니, 이미자. 서순애 여사는 대문 앞 우편함을 열었다. 광고 전단지 사이다. 보낸 사람 없이 놓인 퇴직 봉투 하나, 거칠게 써진 세 글자. 읽고 불태우세요. 그녀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봉투를 열자 익숙하지만 단호한 필체의 손편지 한 장이 나왔다. 서순애 여사님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짜 이름으로는 쓸 수 없지만 여사님은 제가 누구인지 아실 거라 믿어요. 제가 민재를 공항에서 처음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처음으로 밥솥을 사러 갔고 그가 고열로 병원에 실려갔을 땐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란 걸 너무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의를 대신 세운 적이 없어요. 제가 물러났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한 명이 물러나면 한 명은 앞으로 나가야 한다. 여사님께서 저를 미워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발 정의만은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그 아이는 선택당한 말일 뿐입니다. 그 아이는 진심으로 민재를 사랑했습니다. 단지 일방적인 사랑은 재산과 두려움 위에 세워진 결혼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민재와 이별한 날 어머니는 저에게 영주권 포기 서류에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발 이제 멈춰주세요. 모든 걸 무너뜨리면 결국 가장 상처받는 사람은 민재입니다. 정경. 서 여사는 편지를 5번 이상 반복해 읽었다. 분노도 연민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건 마지막 문장이었다. 모든 걸 무너뜨리면 결국 가장 상처받는 사람은 민재입니다. 그건 경고였을까? 아니면
간절한 부탁이었을까? 그날 오후 서 여사는 전화를 걸었다. 거의 2년 만에 나눈 통화였다. 넌 다 알고 있었지? 침묵. 정경이랑 정희. 내가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한참 후 민재가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가 내가 실패했다는 걸 알게 되는 게 그게 더 무서웠어요. 속은 걸 말하면 엄마가 더 아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살았어요. 서순의 여자는 울지 않았다. 분노도 실망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남은 건 아름답지만 너무도 쓴 체념이었다. 그래, 그럼 이젠 너답게 살아. 스스로 택한 길이라면 이젠 엄마가 두려지지 않을게. 엄마,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반전의 은인이 되어줄 순 없어. 그날 밤 서 여사는 편지를 향로에 넣었다. 불이 붙자 종이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눈물도 없었다. TV 소리도 없었다. 단지 바람과 함께 흩날리는 자. 다음 날 아침 서 여사는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엄마, 언젠가 아이를 보여드리고 싶을 때가 오면 미리 연락드릴게요. 나침트도 없고 사과도 없었다. 그저 아주 조용한 열려있는 여백 하나. 사랑은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믿음은 한 번 무너지면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녀는 돈을 보내지 않아도 언젠가 올 문자를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그 가슴 한켠에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아들을 위한 작은 자리 하나가 조용히 남아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에는 악의는 없다. 다만 사랑을 지키려라. 잘못된 길을 택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들의 청춘과 기억, 그리고 미래를 스스로에게서 빼앗긴 사람들.